106번 문제. 식품의 부패 정도를 수치화한 식품 손상지수. 식품 손상지수를 G라 하자. 상대 습도는 H라고 한다. 그 다음에 기온은 T다. 요렇게 이제 도시 용어를 좀 한번 읽고 정확히. 그 관계 시기가 요렇게 주어졌어. G는 14분의 H 빼기 65 곱하기 1.05의 T 이렇게요. 대입할 GHT 세 개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인정.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식 다음에 힌트들 대입할 숫자들을 정리하는데 상대 습도가 80이고 기온이 30일 때의 식품 손상 지수를 G1이라 한다. 여기 읽어볼게. 첫 번째 힌트 G1이 14분의 H가 상대 습도야. 그럼 상대 습도가 80%니까 80 빼기 65 곱하기 1.05에 그때 T 기온이 30도니까 요렇게 써진 거예요. 똑같이 그냥 대입한 거야. 이 글씨에 대입한 거. 그다음 두 번째 힌트가 있어. 상대 습도가 75%이고 기온이 15도씨일 때의 손상 지수가 G2. 그러니까 G2는 14분의 여기가 상대 습도 자리란 말이야. H가 그게 75. 나머지는 다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온도 기온이 15도니까 여기다가 15 이렇게 써주면 돼요. 대입을 열심히 잘한 거야. 그리고 나서 G2분의 G1 구하시오. 그러면 나눠 이런 뜻이죠. 나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14하고 14는 약분되는 거 이해됐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 25. 여기는 10. 25. 여기는 10. 그 다음에 여기는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빼면 되잖아. 1.05에 15제곱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10분의 25도 5, 20, 5, 5, 25 이렇게 써주고 1.05에 15제곱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1.05에 15제곱을 2로 계산하래.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간단한 지수 계산. 대입 후 간단한 계산.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규칙성만 제대로 보시고 대입을 잘 해주면 됩니다. 자, C단계는 일단 빼고 하세요. 여기 B단계 정도 문제까지 한 번 더 한 다음에 하든지. 자, 오케이. 이제 24페이지로 가. 오늘은 개념 설명 위주로 먼저 갈게요. 로그를. 됐지? 괜찮지? 한번 지난 주에 목요일날 학원 못 온 사람들 요거 내가 전달 못 해줬어. 요것도 또 학원 그 방학 때 한 내용이고 예비 고2는 수학 2 과목이 개설이 돼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방학 때 공부를 해두면 이제 2학기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요일은 월 금으로 돼 있는데 그 막 설 연휴 같은 거 있고 그래서 월 수에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월 수든 월금이든 이틀 수업이고 65분 우리 수업 시간으로 2타임씩 일주일 2번. 1월 둘째 주부터 2월 중순까지 6주간 진행이 되고 수투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중에 지금 요 정규 과정으로 1학기 과정을 하고 2학기 과정은 여름방학 때 뭐 한번 끝내고 들어갈 수 있는 수업이 아니라서 그냥 2학기 때 배우기 시작하면 그대로 내신 대비라서 필요한 사람은 방학 때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월요일은 되는데 수요일은 안 되면 어떡해요? 월금은 되냐 이 얘기죠. 사실 금요일은 선생님 휴일이야. 휴일인데도 월금으로 잡았어.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이 안 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때 이제 수로 월수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 뭐 된다면 월금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 연휴 때문에 금요일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그걸 다 빼고 하면 좀 2월 말까지 가니까 그런 때는 수요일 날로 옮겨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수요일이 안 된다는 얘기야? 월 금에 가능하다면 뭐 그거는 그러면 월 금에 진행해서 하는 걸로 하고 생각이 있으면 신청하세요. 자, 6주간만 진행이 되고 수투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금 주로 대상자가 여기 P계열 친구들이야. 상위 계열 애들은 저번 1학년 겨울방학 때 이미 한 애들이 있었고 이제 이쪽 반 중에서 필요한 친구들은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오케이. 자, 이제 로그라는 걸 배우기 시작할 거니까 지금부터는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로그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할게. 자, 로그가 뭔지부터 얘기할게. 이 말은 그냥 큰 제목으로 들어둬. 로그는 무리수입니다. 로그는 무리수라고. 그러니까 수학에서 우리가 유리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들은 기호를 주게 돼 있어. 니네 중학교 때 배운 걸로 하면 이런 숫자는 별도의 기호 없이도 우리가 유리수로 표현이 됐죠. 근데 이런 숫자들은 유리수로 표현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때 무슨 기호를 쓰게 됐냐면 이런 기호를 쓰기 시작한 거야. 이게 이제 무리수를 나타낼 수 있는 근호라는 표시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제곱하면 3이 되는 수에 대한 얘기로 썼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파이 같은 것도 숫자야 기호야, 재현아? 숫자이기도 하고 기호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얘도 끝없이 나가는 무한소수, 순환되지 않는. 어떻게 나타낼 방법이 없으니까 이 기호 준 거야 그냥. 이것도 무리수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로그는 무리수인데 처음에 출연하게 된 배경이야. 유리수로 표현할 수가 없는 수야. 즉 무리수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기호를 주기 시작했다. 이것도 그런 기호 중에 하나, 이런 것도 하나, 로그도 무리수 표시를 위한 기호.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 기호 약속을 한번 해볼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4가 나왔어. 그럼 이걸 만족하는 수 x가 얼마가 있을까요? 2나 마이너스 2나 이런 숫자들 가능하죠. 또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3이 나왔어. 그럼 이런 숫자들은 기호를 이렇게 주고 또는 뭐 이렇게 주고 배웠죠. 오케이. 자, 이제 요런 식이었다면 조금 이제 바꿀게. 요 이제 중학교 때 걸로 얘기한 거고. 자, 그럼 봐봐요. 이제 2의 x제곱이 8이 되었어. 이 x 얼마인지 알겠는 사람? 얼마죠? 3이죠. x 3이에요. 3의 x제곱이 243이 되었어요. x는 얼마죠? 5죠. 이거는 그냥 상수처럼 기억해 두었는데 아직도 상상하는 사람이 있어. 5죠. 그러면 2의 x제곱을 했더니 7이 되었어. x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제. 그럼 3.5야? 그 아니죠. 아니라고. 자, 이런 것들은 유리수로 표현이 되니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다 얼마다. 근데 얘는 분명히 몇 제곱에서 7이 되는 수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숫자를 표시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무리수죠. 그러니까 무리수. 그래서 얘를 표시하기 위한 기호를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이 x를 로그 이렇게 쓰고 로그라고 읽을 거야. 로그. 여기 밑이 얼마이지? 2. 그럼 얘도 첨자를 이렇게 옆에다 조그맣게 밑에다 쓰고 이걸 나중에 이제 밑이라고 부를 거야. 2를 밑으로 하는 7 요렇게 적기로 약속한다. 이게 로그의 정의야. 왜 이렇게 써요가 아니라 그럼 루트 기호는 그럼 왜 루트라고 써요? 이거는 질문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얘도 이 숫자 x를 표시할 방법이 없어서 기호로 쓰기로 했는데 요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x는 로그 쓰고 이거를 밑으로 하는
7 이렇게. 한 번만 더 연습할게. 니네가 불러. 3의 x제곱이 5가 되었어. 그럼 x는 얼마입니까? 유리수로는 떠오르는 게 없을 거고 기호 약속으로 한번 하면 어떻게 쓰면 된다고? 불러봐봐. x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5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다. 그럼 반대로 이 상태에서 이거를 로그 형태로 썼다면 지수 형태로 다시 바꾸는 것도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해두면 돼. 지수로 바꿀 때는 요거 3의 x제곱이 5예요 이렇게 읽는 거야. 3의 이게 밑은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계속 밑 3이 밑이야. 3의 x제곱이 5가 됩니다. 2의 x제곱이 7이 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그라는 정체는 기본적으로는 무리수 표현인 거야. 자, 그러면 로그의 정의를 지금부터 쓸게요. 제일 중요한 거라서 얘가 없으면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다 흔들리게 되니까. 로그의 정의 a에다가 x제곱을 했더니 어떤 숫자 b가 나왔대. 그때 이 x가 얼마예요? 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저기 불러봐 재현이가. x는 네. 로그 AB a를 밑으로 하는 A를 밑으로 하는 b. 네가 잘못하면 나중에 다른 기호랑 착각하기 쉬운 표현이야. 로그 ab는 또 다르게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 이렇게 약속한다. 자, 반대로 얘를 지수 형태로 고치자면 a에다가 x제곱을 하게 되면 b가 됩니다 라고 읽는 거야. 양쪽으로 다 왔다 갔다리. 자, 요거 뭐라고 불렀지 우리? 밑 이렇게 불렀죠. 요건 뭐라고 불렀냐? 지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부르는 이름이 있으니까 부르는 이름. 요건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밑. 아까 A를 밑으로 한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근데 요거를 부른 이름은 진수라고 부를 거예요. 진수. 결론은 기본적인 이 x가 무리수일 경우에 표시하는 기호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로그라는 자체가. 자, 그래서 로그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요. 그럼 이게 일종의 이제 기호이기도 하고 무리수 숫자이기도 한 거야. 파이가 글씨이기도 하고 숫자이기도 한 것처럼 그냥 숫자죠, 일종의. 무리수이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의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숫자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 거기까지 봐둬야 돼. 이런 표현을 잘 봐주세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게 이제 일종의 무리수를 나타내는 기호이자 숫자 개념에 해당되는 표현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숫자 개념에 해당되는 걸로 의미를 가지려면 또는 숫자로서 정의되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 전제 조건을 써줄게. 로그가 숫자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요 이 밑과 이 진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 조건이라고도 부르고 진수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요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이 아닌 양수만 쓰기로 약속. 일이 아닌 양수만 쓰기로 약속.
그리고 진수에 들어간다는 거는 얘가 1이 아닌 양수인데 거듭 제곱을 했다면 여기 나오는 숫자 B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다. 양수를 거듭 제곱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수는 무조건 양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로그로서 계산에 또는 숫자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한 기본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A가 1이면 1에다가 3제곱을 하든 1에다가 4제곱 하든 1에다가 5제곱 하든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X가 바뀔 수가 없잖아요. 바뀌어도 똑같은 숫자인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1도 안 돼. 음수의 거듭 제곱은 아예 실수 범위에서는 양수일 때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1이 아닌 양수만 쓰기로 하고 나중까지 생각하면 선생님이 1이 아닌 양수를 이렇게 쓸 때도 있으니까 이해해 두시기 바래. 이렇게 할 거예요. 0과 1 사이의 수 또는 1보다 크다. 이게 1이 아닌 양수와 똑같은 말이야. 양수 중에서 1 빼고, 그러니까 1이 아닌 양수, 그거랑 여기 또는 여기라고 말해주는 거랑 같은 거야. 함수 가면 바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얘는 양수의 거듭 제곱은 무조건 양수로 약속이 되는 거죠. 이 전제를 어기면 얘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무리수로서의 어떤 로그의 의미를 갖게 되려면 또는 정의를 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및 조건과 진수 조건. 앞으로 그래서 진수를 보게 되면 무조건 양수라는 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써지는 순간 x는 2보다 큰 숫자만 가능한 얘기구나 라는 게 전제라. 오케이. 자, 그래서 로그는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로 풀게 된다는 거. 요거는 꼭 코멘트를 달아서 기록을 해두셔야 돼. 약속의 시작이야. 약속의 시작이고 로그가 아무리 이렇게 다른 표현들로 많이 나와도 무조건 전제돼야 되는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로그의 정의, 그 다음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 여기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온 걸로 아예 예제를 이건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지금 한 게 이제 유형 1번과 유형 2에 대한 얘기라서 아예 문제를 하나 해볼게요. 보면서 요거를 약속을 한번 기억합시다. 160번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3이 2이고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5가 b입니다. 자, 이때 a의 b제곱을 찾아보시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요거를 로그로 써 있는데 지수 쪽으로 한번 형태를 바꿔보자. 그럼 아까 약속한 대로 이렇게 써 있을 때 a의 밑에 요거 제곱이 진수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a의 제곱이 3이야 이렇게 된 거죠. a의 제곱이 3이야. 자, 얘도 한번 똑같이 써볼게요. 얘는 3의 b제곱이 5야. 3의 b제곱이 5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의 b제곱이 얼마냐고 물었어. 그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a제곱이 3이야. 다른 말로 하면 3이 a제곱이야. 그러니까 이 3 대신에 a의 제곱을 써볼게요. 그러면 a의 제곱의 b제곱이 5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우리 지수할 때 봤지만 요건 a의 2b제곱과도 같은 거고 a의 b제곱의 제곱과도 똑같은 뜻인 거는 배워서 알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a의 b제곱의 제곱이 5인 거지. 그럼 a의 b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지만 양수의 거듭 제곱이고 양수 루트 5만 쓰는 건 맞는 거고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저거 왔다 갔다 쓸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약속을 지켰어야 돼.
여기는 A 단계 문제 알아서 꼭 풀어보세요. 그냥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쓰는 거랑 이런 걸 다 배우게 해놨으니까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정의대로 쓰는 방법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요 얘기를 한번 풀어볼게. 163번을 가볼까? 자, 163번 로그 x-1을 밑으로 하는 x-x 제곱 더하기 6x-5 요게 정의되도록 이란 말이 보이죠? 정의되도록 또는 의미를 갖게 되는, 이렇게 나왔다는 건 뭘 쓰라는 거야? 및 조건과 진수 조건을 표시를 해달라. 자, 그럼 첫 번째 및 조건을 써볼게요. 아까 및 조건은 이렇게 쓴다는 거 배웠지? 그러니까 이게 밑이야. x-1이 요거 또는 밑이 1보다 크다. 요걸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양쪽에 똑같이 1씩 더해주면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또는 요거 이항시키면 x가 2보다 크다. 요게 이제 및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진수 조건도 만족해야 돼요. 진수가 얘지. 얘 조건은 무조건 양수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빼기 5가 양수이어야 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음수가 된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인수분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x의 범위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요게 진수의 조건인 거지.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리고 다시 2보다 크다니까 요게 및. 그 다음에 진수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제 공통 범위가 되는 거야. 원하는 건 여기에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을 다 더해라. 요 사이는 정수가 없죠.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그럼 여기 사이에 정수가 있을 텐데 3하고 4 두 개가 들어있지. 따라서 정수 두 개 합은 7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및 조건과 진수 조건을 연립 부등식 형태로 답을 내는 문제. 이게 이제 출제 대상의 문제예요. 참고로 164번은 풀어줄 건 아닌데 미리 얘기해줄게. 집에 와서 풀 때 참고해. 위에랑 다른 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말이 있어. 절대 부등식 얘기야. 그럼 및 a-2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밑은 이렇게 써주면 돼. 0과 1 사이 또는 1보다 크다. 근데 진수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a로 되는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야. 그러면 니네 배운 거 기억나지? 아래로 볼록인 그 2차 함수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양수가 되려면 이런 그림이다. 그럼 x축과 만나지 않으므로 그 2차식의 판별식이 음수가 된다. 요걸로 부등식을 써야 진수 조건과 요거 두 개 연립해서 164번의 답이 되는 거니까 뜻을 잊지 마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이다. 이 말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근이 없을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얘기했을 거야.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지만 2학년 때 배운 내용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1학년 때 배웠던 기본적인 여러 가지 그 지식들, 이것도 그것 중에 하나가 되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얘는 아는데 문제를 못 풀겠다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코멘트를 달아준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라도 늦지 않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꼭 하라고. 이제 쌓여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얘기를 하는 거지. 1학년 때 배운 게 왜 수상수화가 중요했는지에 대한 얘기고, 지금 배우는 내용이 좀 낯설고 힘들긴 하지만 못할 것들 아니거든. 근데 문제 풀 때는 판별식 갑자기 쓰고 3차 방정식 풀고 막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뭐 근의 분리 그런 거 있죠. 두 근의 합과 곱 막 이런 거 쓰고 계속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올 때 기록해주면 반드시 적고 꼭 외우고 대입해서 풀어보고 해야 돼. 그래도 못한다면 뭐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것뿐이 아니니까.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할게요. 오늘 배울 부분에. 자, 로그 정의는 됐고 이제 지우고요. 뭐 다 기록했을 거니까. 오늘 배울 내용의 마지막 내용은 요겁니다. 로그의 성질이요. 근데 내가 그 거듭 제곱근 할 때도 그런 표현 쓴 적 있었는데, 거듭 제곱근의 성질 그려놓고 일종의 연산 법칙처럼 생각하면 돼. 근데 원래는 정의대로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의 연산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 그랬는데 얘도 마찬가지. 얘도 지수로그 정의로부터 출현된 얘기인데, 엄밀히 말하면 그 로그가 무리수 관계니까 무리수끼리의 연산 관계를 정리해 준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해도 좋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한 6, 7개 되니까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1번, 요건 좀 알겠다. 1번은 그냥 알 수 있는 거, 정의로부터 알 수 있는 거.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1이 얼마인지와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A, 얘가 얼마인지는 이제는 뭐 계산 없이도 알아야 됩니다. 숫자 의미로. 혹시 얘 얼마인지 아는 사람? 0인지 어떻게 알았어? 1 나오는 A에다가 몇 제곱하면 1 나오냐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A에 몇 제곱을 해야 1 나오지? 0제곱. 근데 이제 앞으로는 밑이 얼마이든 간에 진수가 1이면 0으로 쓰면 되겠구나 라고 그냥 인식을 해버리라. 이건요 그러면 1 A에 몇 제곱을 해야 A가 나오는 거야? 1.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럼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1이란 숫자랑 똑같은 거구나. 그냥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고. 꼭 이거 제곱이 이거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이 두 개는 0이네. 1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쓰란 말이야. 자, 두 번째 로그의 성질.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M 플러스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N. 이것도 무리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무리수 숫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로그하고 지수와 마찬가지로 로그도 밑이 똑같을 때만 가능한 거야. 얘는 밑이 A고 여기 밑이 B면 이렇게 연산할 수 없어. 밑이 같은 놈끼리 되었다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이렇게 쓰고 똑같이 진수끼리 곱해서 씁니다. 진수끼리 곱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3 플러스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5 이렇게 써 있으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15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이제 지수하고 역관계야. 지수끼리는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서 쓰는 게 지수 법칙이었죠. 얘는 반대로 더하기로 돼 있으면 진수끼리 곱해서 쓰는 계산처럼 그 역에 대한 얘기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성질이라고 했잖아. 이 로그라는 연산에 의한 기본 정의로부터 맞는 건데 계산하듯이 얘기해 준 거고, 나중에는 이거 그냥 계산 결과처럼 기억해도 되는데 한 번이니까 보여줄게요. 로그 증명의 일종의, 이건 안 써도 돼.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M을 내가 P라고 할게. 그 다음에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N은 Q라고 할게. 그러면 지수로그 정의에 의해서 A의 P제곱이 M이죠? 그 다음에 A의 Q제곱이 N이지? 그러면 여기 MN 보일 거야. M하고 N을 곱하면 A의 P제곱과 A의 Q제곱을 이렇게 둘이 곱한 거잖아. 그렇게 되면 따라서 A의 P 더하기 Q제곱이 MN이 된다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지수로그 정의로 써보면 P 더하기 Q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MN 이렇게 쓸 수 있고, P가 요 놈이었으니까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M, Q가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N이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증명상으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지수로그 정의로 보여준 건데, 이게 이제 증명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연산 의미로 보면 이렇게 써 있으면 밑이 똑같을 때
요거 진수끼리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런 얘기야. 이걸 다 알아두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 결국 더하기가 곱셈과 연관된 형태라는 건 지수 법칙에서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기억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세 번째, 이거는 그럼 상상되니? 이것도 마찬가지 증명이지만 따로 안 할 거예요. 로그 A를 밑으로 한 M에서 로그 A를 밑으로 한 M, 이걸 빼면요. 빼기 계산은 우리가 나눗셈과 연관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M과 N을 나눗셈한 M 나누기 N 요만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15 빼기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5 그러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5분의 15 즉 3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4번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하고 여기가 M에 여기가 거듭 제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게요. 지수 그 진수 자리에 숫자가 거듭 제곱 숫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얘가 앞으로 나가듯이 n 곱하기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m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것도 지수로그 정의에서 똑같이 증명이 되는 내용인데 그냥 뭐 이만큼 쓰고 해가지고 똑같이 아까처럼 뭐 로그로 했다가 지수로 바꾸면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바꾸면 돌아오는 게 이런 결과야. 어쨌든 지수 자리에 거듭 제곱에 써 있는 놈은 여기 마치 앞으로 이렇게 나갔다 생각하듯이 n 곱하기 요만큼 이렇게 쓰면 되고 반대로 이렇게 써 있으면 요 n을 요 진수의 거듭 제곱 자리에 올려서 써도 된다. 예를 들면 로그 뭐 2를 밑으로 하는 2의 5제곱이면 5가 앞으로 나가듯이 이렇게 써져가지고 로그 2를 밑으로 한 2만 남게 되는데 이건 얼마라고 아까 배웠어? 밑과 진수가 똑같을 땐 1 이렇게 배웠지? 그러니까 5예요 이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 상태로 있을 때 필요하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의 5제곱 이렇게 써서 나타낸 다음에 뭔가 해도 좋아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5번째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데 5번째는 제목이 아마 이 공식을 증명하는 내용이 중간에 어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건 유형 7번에서 필요하면 다룰 테니까요. 지금 그냥 공식처럼 쓸게요. 자,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 필요하면 밑을 다른 그 밑에 해당되는 형태로 바꿔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요해요. 자, 일단 봐.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라는 로그가 있었어. 이거를 밑이 또 다른 거 C로 바꾸고 싶어. 밑이 C인 걸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쓰라는 거야. 로그 C를 밑으로 하는 A가 이제 진수로 옵니다. 이렇게 분의 로그 C를 밑으로 하는 B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고 또 이렇게 써진 걸 보고 이렇게 고치는 것도 가능하다. 한번 숫자로 확인.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가 있는데 이걸 밑이 3인 로그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면 되면 밑이 3인 걸로 바꾸고 싶으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분의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5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밑이 똑같이 3으로 돼 있네. 분모 분자가 밑이 3으로 돼 있는 걸 보면 얘를 요걸 밑으로 해서 요게 진수 자리에 쓴 요렇게 붙여서 쓰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요게 이제 밑을 바꿔 쓰는 방법 밑변환 공식이라는 건데 그러면 밑변환 공식을 잘 보시고 쓰는 거 아까 숫자 박지 고민이가 한번 해봐. 놀라지 말고 아이씨 줄면 안 돼.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가 있는데 이걸 밑이 B인 로그로 바꿔봐. 저렇게 밑이 B라고 생각하고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아까 숫자로 불렀었던 거죠. a 분의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b 이렇게 되죠. 근데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b가 얼마고? 1이지. 여기를 보시라고.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는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 분의 1. 서로 무슨 관계냐면 밑과 진수가 바뀌는 숫자들이 그래서 반대로 쓰지 마. 이렇게요. 아 예리한. 아 찔렸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밑과 진수가 바뀌면 역수 구조라는 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가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 분의 1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나중 가면 어떤 문제로 나오느냐?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k 분의 1 플러스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k 분의 1 더하기 로그 c를 밑으로 하는 k 분의 1은 로그 k를 밑으로 하는 30. 자, a, b, c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로그라는 게 기본적으로 밑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밑이 다 다르죠. 그지? 근데 진수가 다 똑같아. 그럼 밑하고 진수가 이렇게 바뀐다면 밑이 통일되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지. 그럼 이게 역수 구조로 돼 있으니까 얘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로그 k를 밑으로 하는 a 얘랑 똑같은 기호가 된다는 거야. 얘랑 밑과 진수가 바뀌면 역수가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로그 k를 밑으로 하는 b와 똑같은 뜻이 되죠. 얘는 로그 k를 밑으로 하는 c가 되지. 그러면 밑이 다 똑같은 놈끼리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됐다면 진수끼리 계속 곱해서 쓰는 거랑 똑같으니까 로그 k를 밑으로 하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게 얘랑 똑같다 이 얘기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쓰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밑 바꿔 쓰고 싶거나 이렇게 역수 형태가 필요할 경우는 밑변환 공식을 반드시 떠올려 보기 바래. 됐죠? 이건 아마 예제 중에도 있을 거야. 자, 6번 갑니다. 자, 이제 밑변환 공식으로부터 요 내용을 하나 더 추가. 7번까지밖에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a의 m제곱을 밑으로 하는 b의 n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밑 들어있는 것도 거듭제곱으로 붙어 있고 진수 자리도 거듭제곱이 붙어 있을 때 아까 여기 진수 자리에 붙어 있는 거듭제곱은 앞으로 나가서 곱하기로 붙는다고 했지. 마찬가지 밑에 붙어 있는 요 지수도 앞으로 나가듯이 쓸 수 있는데 이렇게 기억해. 밑에서 나갔으니까 밑으로, 위에서 나갔으니까 위로. 자, 써볼 테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상상해봐. 이렇게 밑에서 나갔으니까 분모로, 위에서 나간 건 분자로, 그 다음에 남는 놈 쓴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자주 쓰이는 거. 마지막 7번 a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c 지수 자리에 로그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냐? 지금 문자가 A, B, C 순서대로 써 있는 거 보여? A, B, C. 그게 C, B, A 순서로 써 있는 거. 즉 C의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와 같은 숫자다. 이것도 저 뒤에 증명에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바로 보여줄게요. 여기는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필요하면 뭐 아예 이 전체 아까처럼 이렇게 아까 했던 여러 가지 몇 개의 증명들을 프린트로 만들어 주든지 자세히 읽어봐도 되고 몰라도 돼 상관없어도 이 정도까지 알면 돼요. 이 증명 문제는 내모놓기 이외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7개의 내용이 로그의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무리수 로그를 일종의 연산을 할 수 있는 기본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7번까지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고 이건 이제 연산이니까 숙달이 되면 되거든. 할 줄 안다 모른다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속도나 정확성 면에서의 연습 이 좀 필요할 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기를 이제 연산을 실제로 내가 몇 개 보여주면서 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거듭제곱분 할 때도 얘기했을걸? 다 계산 방식이나 그 순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그냥 예를 들어서 보여줬다고. 이 로그를 갖다가 연산을 정리할 때도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보통 정리해라고 그냥 하고 얘기할 테니까 자기가 편한 방법이 따로 있으면 그걸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 이 7개는 기록을 하세요. 지금 한 게 어디까지 한 거냐면 2-1과 2-2까지 그냥 내용 설명한 거야. 문제는 많이 안 될 거야. 연습도 다음 시간에 과제를 충분히 주려고 하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외워오라고 써준 거예요. 지웁니다. 여기 6번, 7번 지울게. 자, 실제 그러면 여기 로그 성질 몇 문제만 한번 보여줄게요. 유형 3번부터 그게 유형 7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보자. 이걸 연습을 조금 더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고 그냥 그 165번 문제로 한번 연습할까? 165번 5개나 되니까 본인이 해봐도 좋고요. 여길 보면서 따라서 불러줘도 됩니다. 165번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진수가 3분의 8 플러스 2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루트 6 이게 얼마인지 계산해 볼게. 나는 이렇게 계산해. 밑이 같은지 확인을 먼저 합니다. 밑이 다르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같은 걸 확인했어. 그런 다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분의 8에다가 이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는 놈은 나 전부 다 1로 올려버려요. 이걸 먼저 올려버려. 그렇게 되면 얘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루트 6의 제곱이 되는 거지. 거듭제곱자리로 올라가는 거야. 루트 6의 제곱이니까 6이 된다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이죠. 같은 밑을 같은 로그끼리 덧셈을 하게 되면 진수끼리 곱셈을 하게 된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곱셈을 하게 되면 2, 8, 16이 되고요. 이때 거듭제곱이라는 게 이제 외워놓으라고 한 이유가 나오지. 16이 2의 4제곱이 되는 거고 이때 4번처럼 얘 4가 앞으로 나가버리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만 남게 되는데 그건 1번에서 얘를 2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4 이걸로 끝나는 거지. 맞아요. 4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 보여줬고 그 다음에 2번을 할게요. 2번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2분의 1 곱하기 로그 2분의 1 밑으로 하는 16분의 1 이걸 곱하면 얼마냐는데 기본적으로 로그끼리 곱셈 자체는 없어. 지수에서는 지수법칙에서는 이 지수랑 이 지수랑 곱했을 때 여기 지수끼리 덧셈하는 그게 지수법칙이지만 로그 전체 곱셈은 따로 없어요. 이것은 방법이 그냥 곱하기로 표시됐을 뿐이야. 자 그러면 따로따로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익숙해지면 좋은 거예요. 지수를 잘하는 사람들. 32분의 1은 2의 몇 제곱? 32분의 1은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5제곱. 그 정도 계산. 요것도 그냥 두 가지 종류인 거예요. 2분의 1을 그냥 두고 얘를 2분의 1에 빨리 4제곱으로 생각해서 이거 나가니까 4가 돼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얘도 밑이 2, 얘도 밑이 2인 걸로 붙일 수 있으니까 얘를 2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2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나가고 마이너스 4도 나가게 되면 로그 2를 밑으로 한 2니까 그냥 4가 된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 거죠. 둘 중에 편한 걸로 할 거예요. 하면 돼요. 나는 그냥 2분의 1의 4제곱 생각해도 좋은데 요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요게 2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이렇게 썼다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나간 거고 얘 나가고 나가니까 4가 되어서 마이너스 20 이걸로 계산이 끝나는 게 맞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선생님, 로그는 무리수라며. 근데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5가 무리수예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루트가 무리수 기호라고 해서 루트 4도 무리수라고 우기는 사람은 없지. 그냥 그 의미의 표현이 나온 것 뿐이지 로그가 써있다고 무조건 무리수야 이런 뜻이 아니라 루트가 들어있다고 무조건 무리수다 이렇게 얘기 안 뜻이 그런 거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냥 유리수인 거예요 이 자체는. 됐어요? 그 다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분의 4 플러스 3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세제곱근 12분의 1. 자, 아까 했던 방법으로 똑같습니다. 밑이 같은지 확인했더니 맞아. 그러면 얘는 건들 게 없어서 그냥 쓰고 얘는 지수로 올려버려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이게 3이 올라가서 여기에 세제곱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1의 세제곱이 1이니까 됐고 요거 세제곱은 10이니까 12분의 1이 된 거죠. 그러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세제곱하는 바람에 12분의 1이 된다. 그럼 덧셈 계산이니까 진수끼리 곱하기 해야죠. 곱하기 해야 돼. 그럼 로그 3을 밑으로 이거 두 개 곱하면 요거 약분되면 3이 되어서 3의 제곱분의 1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고요. 이렇게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맞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 5번 같으면 암산 되나요? 밑이 똑같이 5로 돼 있고 하나는 a-b 하나는 a 플러스 b니까 두 개가 진수끼리 곱해졌을 때 36-1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25. 자 이제 중간 계산 없이 얼마라고 쓰면 되나? 2. 그죠? 이 정도 되면 좋겠다 이 얘기야. 5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 5번도 하나 더. 내가 지루하지만 나는 좀 지루하지만 여러분들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5번도 볼게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4 루트 3 더하기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6 빼기 2분의 3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지수 잘하는 사람 유리함. 밑이 다 2로 돼 있네. 네, 2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계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요 놈을 위로 올려버릴게요. 그러면 얘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2분의 1제곱이나 2분의 3제곱 정도는 그냥 기억해 두는 게 좋다. 자주 나올 거라서. 예를 들면 2의 2분의 1제곱이 뭐랑 똑같다고? 루트 2랑 똑같지? 그럼 2의 2분의 3제곱 같은 거는 2 루트 2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이게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3 루트 3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4 루트 3에 더하기로 연결된 놈은 곱하기 쓰는 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곱하기 6이고요. 빼기로 돼 있는 건 나눗셈이야. 근데 나눗셈을 곱하기 역수 개념으로 쓰는 거 우리 많이 해봤지. 그러니까 이게 3의 2분의 3 제곱 즉 3 루트 3인데 빼기니까 곱하기 역수 3 루트 3분의 1 이렇게 써가면서 한 번에 곱하기 걸로 쫙 붙이면 좋죠. 나누기 3을 곱하기 3분의 1로 쓰겠다 그 얘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약분이 되고 얘가 이렇게 되어서 2가 되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8이 되는데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이대로 계산이 끝나버리죠. 그래서 덧셈 뺄셈에 대한 얘기는 그리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이 부분 두 개는 그리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 다 한꺼번에죠. 5번부터가 이제 다른 영역이었으니까 돼요. 오케이. 그 다음은 뭐 계산 연습은 쭉쭉 하면 되고 173번 하나만 더 보여줄게.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문제만 보여주고 연산 연습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충분히 연습하는 걸로 일단 외워오긴 해야 돼. 173번을 하나 보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6에 곱하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6 빼기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 빼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를 갖다가 값을 한번 써봐라. 숫자로 답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여기도 밑이 막 다 다른 거야. 그럼 나 같으면 밑을 통일하는 방법을 택할 것 같아.
밑이 다르니까 어떻게 연산하게 놔두는 말이야. 다 이 밑이 같을 때 하던 얘기라. 그러니까 밑을 통일한다고 하는데 뭘로 할까를 아무거나 사실은 정하면 돼요. 근데 뭐 여기 있는 걸로 정해줘도 괜찮죠. 자, 그때 요거를 요렇게 쓰는 건 어떨까요? 6이란 놈이 2 곱하기 3이잖아. 맞아? 그러면 얘가 진수끼리 곱하기로 돼 있는 건 거꾸로, 그러니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거꾸로 쓰면 얘하고 얘하고 더하기로 쪼개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 곱하기 3은 로그 2를 밑으로 한 2하고 로그 2를 밑으로 한 3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지 않냐고. 그럼 마찬가지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6도 2, 3이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 더하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 이렇게 해서 쪼개 쓰게 되겠죠, 그죠? 얘는 얼마가 되고 얘도 1이 되고 그럼 전개해서 얘랑 정리하고선 쓰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한 걸로 할게. 네, 다시 할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과제를 줄게. 프린트